특히나 우리나라 뭐야, 남 잘 된다고 하면 바로 따라해요. 바로 인테리어가 다 똑같아. 이름 간판만 바꿨지 그냥 전부 A부터 Z까지 메뉴까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카피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우주수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다 나눠먹게 되는 거야. 봉구비어가 하나 나오면서 막 그때 막 영구비어 막 봉주르비어 뭐 미투 브랜드가 이제 끝판을 치면서 그냥 난립을 하니까 시대 속으로 들어간 그런 아이템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다 똑같잖아. 그냥 일본 좀 느낌 좀 살짝 내고 생맥주 1,900원입니다. 뭐 특색이 없어. 특색이. 네, 오늘은 유행성 창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행성, 우리나라 특히나 나도 이제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건지 뭐가 좀 잘 된다고 하면 그냥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약간 우리나라의 트렌드인지 특징인지 아무튼 좀 그래. 나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뭔가가 유행한다고 해서 막 따라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는 좀 반드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이걸 똑같이 따라한다기보다 이거를 나는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해야겠다라든지 좀 이런 변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자기의 생각은 배제를 하고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카피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그냥 이거 조금만 생긴다고 하면은 우주수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똑같이 생겨나다 보니까 결국 다 나눠먹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0의 수요가 있었어. 근데 자 오케이, 유행을 해서 이 10의 수요가 한 2, 30으로 됐다고 치자. 그럼 이게 한 개 있을 때는 2, 30을 다 수요를 어차피 못 하기도 하고 몰리니까 당연히 대박이 나겠지만 이게 뭐 생기기 시작하면 10개, 20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20의 수요가 20개, 30개로 나눠지는 거거든. 그럼 각자 이제 1씩 먹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유행을 했지? 이 유행이 꺼지면 이 20의 수요가 10으로 바뀌어. 그러면은 뭐 20개, 30개 이미 생겼는데 그 수요가 0.5, 0.3, 0.2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경계하고 하면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까 해. 유행성 그 창업이 이제 왜 어렵냐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실은 유행성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소수의 한 1%에서 10% 정도까지는 돈을 벌어. 왜냐면 초기 시장에 들어왔고 아마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유행성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초창기에 반드시 들어갈 거고 그 초창기 창업을 할 때 이거를 어느 시점에 권리금을 받고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기획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 주식으로 따지면 작전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들어가고 아 이때 고점에 왔구나,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렸구나, 이때 권리금을 팔고 이때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 걸 던져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보 창업자분들은 그때 이 한창 고점을 찍었을 때 절대 가게를 팔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돈이 좀 벌리는구나. 근데 그때 팔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절대 못 팔고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된다. 초보 창업자다 이러면 그런 흐름들을 솔직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매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흐름들을 파악한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유행하는 아이템보다도 사실은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하면 덮밥자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유행했던 이제 아이템들을 한번 시대별로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쭉 같이 한번 봐보자.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시장이 1세대지. 커피 시장이 이제 붐업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카페 베네라든지 망고6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음료 디저트 관련 뭐 투썸, 이디야 뭐 이런 1세대 커피 창업이 이제 시작됐던 시기지. 디저트로 따지면 이제 빙수, 설빙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쳤었고 그때부터가 이제 뭐 눈꽃 빙수네 뭐네 하면서 카페에서 너도 나도 이제 빙수를 팔고 하기 시작했던 시기지. 그리고 이제 떡볶이 막 달로 시작을 해서 뭐 그때 엽떡, 북대 떡볶이, 뭐 신전 떡볶이, 뭐 별의별 떡볶이들이 다 많이 나오면서 이때는 이제 떡볶이의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되지. 지금 한 2013년, 14년 이때는 또 스몰비어, 뭐 봉구비어 그때 한창 유명했던 게 봉구비어가 하나 나오면서 막 그때 막 뭔 영구비어, 막 봉주르비어 뭐 별의별 비어들이 다 등장하면서 지금의 약간 우리 1,900원 맥주집 오픈하듯이 엄청나게 오픈을 하기 시작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 동네 상권의 친근한 분위기로 가성비 좋게 골목 상권, 골목마다 그런 스몰비어가 없는 데가 없었었어. 미투 브랜드가 이제 거의 그때 끝판을 치면서 그냥 난립을 하니까
자체가 시대 속으로 들어간 그런 아이템이었지. 근데 이게 한국인의 특성이야.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투 브랜드들이 엄청 나왔는데, 사실 인테리어가 다 똑같아. 이름 간판만 바꿨지 인테리어가 그냥 전부 A부터 Z까지 메뉴까지 다 똑같으니까 참 난 이런 거 보면서 아니 뭘 저렇게 똑같이 베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다 똑같잖아. 그냥 일본 좀 느낌 좀 살짝 내고 거기에 뭐 닭날개 튀김이냐 뭐 야끼 만두냐 야끼 돌이냐 그것만 좀 바꾸고 그냥 생맥주 1,900원입니다. 뭐 특색이 없어 특색이. 이러니까는 뭐 그냥 너도 나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사실 나는 그거를 프랜차이즈 하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냥 언제든지 그냥 냉동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내 인터넷에 지금 시켜서 냉동 튀길 수 있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맥주 한 1,900원에 팔고 그냥 그렇게 파는 거야. 그걸 뭐하러 프랜차이즈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거를 막 다 우후죽순 따라하고 있는데 그 아이템을 선택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나는. 근데 웃긴 게 여기서 그냥 1,900원을 해버리니까 어쨌든 보면 시장을 파괴해버린 거지. 그게 우후죽순 생겨나 버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따라해요. 뭐 예를 들면 닭꼬치집인데 어쩔 수 없이 1,900원에 팔고 있고, 중식을 파는 데인데도 1,900원에 똑같이 팔고 있고, 왜냐면 자기들이 경쟁력이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너도 나도 다 그냥 따라 해버리면 그 브랜드를 할 이유는 아예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맥주는 어디든지 1,900원에 팔면 되거든. 그러니까 문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문턱 자체가 없거든. 그냥 점점 이제 그 나락으로 빠지는 거지 사실. 최근에 어딜 가도 다 하이볼이 있던데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가요? 그러니까 하이볼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하이볼을 먹는 인구가 사실 뭐 얼마나 될까 싶어 나는 사실. 물론 내가 뭐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뭐 누군가 관계자가 보고 있으면 날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이볼 전문점, 그러니까 하이볼, 그러니까 그런 그 뭔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특히나 이제 3040들이 주 소비력이 있는 집단인데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거는 잠깐의 유행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고 그게 항상 내 생활 속에 있던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1년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금방 잊혀지는 거야. 잊혀져. 잠깐 유행했다가. 그래서 그런 유행이 있는 아이템은 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2014년도로 가면은 우리의 그 포차, 물론 한신 포차는 조금 다른 부류긴 하지만 뭐 탄신 포차, 뭐 수상한 포차, 그리고 뭐 칠성 포차, 뭐 포포차, 뭐 쌍쌍 포차, 뭐 새벽을 여는 뭐 포차, 뭐 별의별 포차들이 많았잖아. 주류는 또 주류 시장은 또 다른 게, 주류 시장은 약간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유행이 좀 빨리 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술 장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2년 하고 바로 권리금 받고 갈아치우거나, 혹은 2년 하고 뽕 뽑았으면 바로 간판가리 치고 바로 또 뽕 뽑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동네에서만. 왜냐면 술은 좀 마진이 또 좋으니까.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괜찮다. 뭐 먹거리 파일이었나? 이용돈의 먹거리 PD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 한번 다루면서 우리 대만 카스테라가 한번 박살이 난 적이 있잖아. 물론 이 시기에 아마 벌집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같이 유행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한번 때리니까 그냥 박살이 났지. 왜냐면 그 유행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 뭐 아무리 방송에서 때린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돼지 콜레라가 있든 조류독감이 있든 이런 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그 수요층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을 하면 방송에서 한번 때리면 이 수요층이 어긋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고, 유행하는 아이템을 할 거면 초창기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고, 최대한 길게 해도 2년, 내가 봤을 땐 한 1년 안에는 장사를 하고 권리금 받고 빠져나온다 라는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명량 핫도그라고 2016년도 이때부터 해서 소자본 창업으로 단기간 안에 거의 뭐 가맹점 500개 막 이렇게 나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이때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생기면서 핫하게 이제 했었는데, 핫도그가 그렇게 뭐 맨날 먹는 메뉴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동네에 초등학교 앞 이런 데에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시장 얻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이 막 2개, 3개, 4개씩 막 생겨나요.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3, 4평 최소의 뭐 공간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자, 그 말은 뭐야? 1000만 원 있는 사람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낮다.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다. 핫도그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배달 창업 마찬가지다. 근데 배달 창업은 괜찮았어. 실제로 그 돈 들여서 충분히 그 수요층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줬지만, 지금도 수요층은 받쳐줘. 근데 문제가 뭐야? 마진이 없다. 2018년도 막 이쯤에 이제 버블티 막 강남역에 막 타이거 슈가라고 막 해가지고 막 줄 서고,
이것도 가맹점을 삽시간에 엄청나게 벌려나갔어요. 왜냐면 그냥 샌드위치만 납품해가지고 그냥 파는 거니 초보 창업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아이템이야.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되네, 캐셔만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을 선택할 때는 벌써 진입장벽이 그냥 너무나도 낮잖아.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은 반드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 특히나 우리나라 뭐야, 남 잘 된다고 하면 바로 따라해요.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거의 곱절이다, 곱절. 다른 나라에서 이게 하나 생겼으면 2개, 3개 생길 게 우리나라는 20개, 30개가 생겨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을 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 마라탕 이거는 좀 애매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MZ 세대들한테 자리를 잡아버려서, 특히나 마라탕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이미 약간 여자들은 국밥 먹듯이 먹는 게 마라탕이더라고. 지금 이제 그 10대가 20대가 된 애들이 친구들 만나면 마라탕을 먹으러 가고, 그러면 그 20대 애들이 과연 30대가 돼서 먹을까 안 먹을까의 싸움인데, 내가 봤을 땐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마라탕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아이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디저트가 아니잖아. 디저트가 굉장히 위험해. 지금까지 내가 말한 위험한 아이템들은 거의 다 디저트류야, 디저트류. 그러니까 식사는 또 근데 자리를 잡기는 어렵지만, 마라탕은 조금 내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라멘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안 잡았다고 할 수 없잖아. 자, 이제 최근으로 우리가 한번 와보자고. 최근으로 오면은 가장 핫한 키워드 뭐였어? 탕후루 생길 때는 지금 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모 프랜차이즈에서는 뭐 한 달에 한 50개씩 밀려 있다고 했어, 가맹 문의가. 탕후루는 지금 이미 져버렸지. 그냥 끝나버렸지. 물론 지금도 뭐 어떤 애기들이 많이 오는 데라든지 핫한 뭐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들이 있지만, 강남만 봐도 탕후루집이 원래 한 개 있던 게 5개, 6개 생겨버려. 이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은 레파토리지, 진입장벽이 낮고 유명한 아이템이고, 경쟁자들이 우리나라는 곱절로 생겨버리고 수요가 결국 나눠먹기 되고 다 같이 망한다. 1,900원 맥주, 뭐 닭날개 튀김 900원, 그 아이템을 내가 가서 먹어봤어. 포팔로잉 같은 거 그 10개 그냥 튀겨주고 10개에 9,000원 뭐 이런 식이고, 맥주도 뭐 300ml에 1,900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일단 내 나이 또래는 절대 재방문을 하지 않아. 그냥 먹어보면 퀄리티가 너무나 떨어지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재방문율이 엄청나게 없을 거고, 물론 대학가나 청년들이 한 번씩 가야긴 하겠지만 안주류나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지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행이 싹 한번 지나가면 내가 봤을 때 1년 안에 거품 싹 빠지지 않을까 싶어. 말씀하신 1,900원 맥주가 요즘 막 코야키랑 그렇지. 결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이 병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가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특성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지. 그냥 말했잖아.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닭날개 튀김 했다가 뭐 타코야키도 넣었다가 막 별의별 거 뭐 연골 넣었다가 이제는 뭐 야끼도리도 넣고 막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 맥락은 똑같은 거야. 그냥 어떠한 특색이 없다는 거지, 가격 말고는. 나라면은 절대로 그 창업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마진이 그 마진이면 술집을 난 안 해. 새벽에 내 몸 갈아 넣으면서 장사하는 건데 그거를 그 마진을 보고 해? 굳이? 절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창업 아이템을 하면은 이제 경쟁자가 폭주를 하겠고, 자, 두 번째로는 디저트류는 진짜 조심해서 건드려라. 세 번째, 본질이 갖춰진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92더 밥자그리 이런 거 하면 안전하지. 계속 먹는 거야. 데일리로 먹어도 안 질리는 거야.